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방송할 새로운 인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이혜선 기자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책걸상에서도 계속 써니로 갑니까? 네, 써니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저희 유튜브나 그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의 고정 멤버시죠. 네, 의료요정이시죠. 의료요정. 네. 그 써니는 네. 책걸상에 출연한 적이 있죠? 두어 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펀딩 방송 진행을 써니가 맡았었잖아요. 맞아. 축하드립니다. 펀딩 성공하셨더라고요. 네. 제 덕분이죠? 그렇죠. 워낙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책걸상 시즌 3 방송 1등 공신이 써니가 아닐까. 그럼요. 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띄워주실 땐 좀 불안한데. 오늘 말이죠. 네. 저희가 3년 반 만에 최초로 시도하는 JYP가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책 안 읽고 하는 방송. 아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다 말고 끌려 들어와가지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네. 오늘 컨셉이 유혹하는 YG. 네. 유혹하는 그러니까 YG요? 이제 시즌 3 하면서 네. 우리가 유혹하는 YG 그리고 유혹하는 책걸상 이 두 가지 컨셉의 새로운 포맷을 고민을 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유혹하는 YG는 네. 책은 저만 읽고 저만 읽고서 JYP랑 그리고 뭐 써니 같은 다른 게스트를 네. 한번 모시고, 써니가 될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제일 JYP가 제일 만만하니까. 아니 우리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이다. 그러니까 방금도 막 이렇게 보다가 써니 있네 이러면서. 물론 오늘 녹음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유혹하는 YG 제 1편 네.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는 박평을 모시고 유혹하는 책걸상이라고 또 새로운 포맷에.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박평이랑 YG랑 JYP가 네. 같이 네. 여러 권을 읽어보라고 막 꼬시는 누구를요? 그 신간들 보통 청취자분들을. 뭐 박평이나 뭐 YG나 JYP 모두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좀 훑어보거나 혹은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 중에서 책걸상 청취자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신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 한 권을 다 읽고 오래 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권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책걸상에서는 각자 자기 혼자 읽은 거 아니면 자기가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한두 개씩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나름 야심찬 코너예요. 한 회에 막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걸상의 출판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야심찼어요? 책걸상의 출판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뭐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들의 뭐 판매 건수가 늘어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출판사 사장님들에게 삥 뜯으려고? 아니 책걸상에도 좀 이렇게 광고 좀 해라. 다른 데 뒷광고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광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책걸상 청취자분들의 그 구매 화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 펀딩 성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감동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혹하는 YG의 컨셉은 YG는 다 읽고 좋은 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읽은 책을 꼬시는 거죠. 읽어봐라. 이건 다분히 JYP의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네요. JYP가 그냥 아예 저한테 터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책을 더 읽을 생각이 없다. 솔직하다. 시즌 3는 시작하지만 나는 책을 더 읽을 생각도 없고 시즌 1, 시즌 2만큼 혹사시킬 생각도 없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뭐 등등등. 몸도에 예전 같지 않고 책은 네가 읽어라. 책은 네가 읽고. 그렇군요. 참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 한 얘기를 저렇게 그냥 다 옮기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굉장히 거의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도 붙여왔어요 본인이. 유혹하는 YG라고.
너만 읽어라. 네. 그럼 궁금한 게 근데 YG가 하겠다고 했어. 그것도 재밌겠네 이러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어떤 이런 내용이냐. 이런 설정이냐. 뭐 이렇지 않냐. 이런 거 자꾸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YG가 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YG와 게스트 간의 배틀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안 넘어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안 넘어가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로지 이티님, 시즌2 종료 후 너무도 아쉬운 마음에 혹시나 하고 가끔 들어와 보곤 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최근 뭔가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책걸상 시즌3입니다. 작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방금 펀딩 참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펀딩 참여하시는 분들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미세스 선샤인님께서는 목표 달성하니 제가 다 울컥하네요. 네. 냉구님은 1000만 원 돌파. 최애하는 책 팟캐스트 YG JYP의 책에 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시즌3 책 팟캐스트 왕의 귀환을 축하하며 시즌을 알리는 개장 전문 작가 장강명 작가와 시즌3 시작됨에 기쁘고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후원에 동참했고 후원이 성황리에 끝났네요. 네. 개장 전문 작가 웃기다 이거. 네, 다동이님께서도 와 펀딩 달성 축하드립니다. 맘졸이며 들여다보다가 방금 확인하고 눈물 날 뻔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축하하셨네요. 시즌3 고대할게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하는 팟캐스트는 처음이야 유유. 네. 밀당 전문가들이죠. 네. 자 CHAE 땡땡땡땡님. 이거 정말 감동적인 댓글이었습니다. 네. 박봉의 남편 월급으로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책에 1도 관심이 없어요. 크크. 요리조리 명분을 찾아보았습니다. 11월에 결혼기념일이 있네요. 결기 선물로 남편이 쏜 걸로 크크. 넘넘 11월이 기대됩니다. 커밍 순. 네. 여기 또 신랑분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MASK 땡땡땡땡님. 신랑이 진짜 엄청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인데 크라우디 펀딩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냐고요? 신랑이 기특해서 자랑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책걸상 화이팅! 네. 자, 남친하고의 대화를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네, 페리님께서는 남친이한테 텀블벅 120% 달성됐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더니 텀블벅 페이지를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출연자 소개랑 이런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혹시 어디 엄한 데 아닌가 하고 그랬다고. 다단계 이런데 먹튀 아닌가 해가지고 이 인간들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 쳐다보시는 맞아요. 자, 페리님, 남친이님, 네, 저희 사기꾼은 아닙니다. 네, 저희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모르겠어요. 사기꾼은 아니에요. 네. 김야호님, 학생이지만 후원했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얼른 시즌3 방송 듣고 싶네요. 네, 마음의 힘님, 정말 다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런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저희들과 한 번쯤은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큰 일은 시즌2를 마무리한 일을 마음의 힘님께서 굉장히 막 질책을 하셨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댓글을 뉴요커님께서 남기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가져왔는데요. 해를 넘기지 않고서 11월에 돌아온 선물 같은 책걸상 너무나 고맙네요. 2020년 많은 즐거움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식도락에 푹 빠져 있었는데 매일의 식탁에 감사하며 10년 전 나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떠올려봤는데 지인이 항공택배로 보내줬던 책을 읽으며 맛집들을 하나씩 다니고 있는 건 똑같았더라고요. 그때 봤던 책과 그 책을 소개했던 글, 그런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소개글이 JYP가 쓴 글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발견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글을 다시 읽어보고 나니 여행 준비의 기술의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개 JYP 팬클럽 회원일 뿐이지만 책걸상의 모든 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30대의 JYP와 만나는 듯한 기분? 그러면서 동시에 10년 후쯤 어느 날 2030년에 책걸상의 시즌1부터 다시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그때까지 쭉 만수무강하세요. 네. JYP와 YG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관리하세요, JYP님. 그런데 이거 무슨 책이에요? 블로그 풀몬.com
/m/698이라고 하는 네, 링크도 뉴요커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 제가 봤더니 JYP가 어딘가에 이렇게 쓴 글이었더라고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뉴요커님 댓글 때문에 이걸 봤는데요. 접시에 뉴욕을 담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요리사 김은희의 뉴욕 레스토랑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무렵에 그 풀무원 사보에 책 소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JYP는 이제 성격이 나빠가지고요. 막 자질구레한 짧은 원고 청탁 같은 걸 거의 다 거절하거든요. 네. 못 쓴다, 나 바쁘다, 싫다. 여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 일로 옮겨가가지고 전 직장 동료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번 썼습니다. 풀무원 사보에 네. 책 소개 글을 여러 개를 썼고 정기적으로 한동안 썼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어떻게 찾아? 이게 아직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2007년에 쓴 글인데. 정말이네요. 그거를 그때 뉴요커님의 지인분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과 함께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뉴욕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녔던 이분은 진짜 뉴욕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식당 소개한 한글 책을 보고 그 식당 가보시고 뭐 이랬던 거죠. 약간 의도치 않았지만 여행 준비 기술을 꽤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증명되셨네요. 그러게요. 네, 뉴요커님, 네. 여행 준비의 기술 전자책은요 12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알려드려야지. 그럼요. 네, 네. 전자책은 12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YG가 저희를 유혹할 책은 뭡니까? 네, 제가 유혹하는 YG의 첫 책으로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막 이제 달달하고 그다음에 시즌 3도 시작했으니까 뭉클하고 그런 거 좋아. 애틋하고 이런 책으로 할까 하다가 이미 시즌 3 시작하면서 막 너무 닭살이야 다들. 막 뭐 서로 격려하고 막 너무 훈훈하고 장강명 훈훈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 분위기를 깨야겠다. 이대로 가서는 독한 방송 안 된다. 걸쭉함이 너무 부족하다. 걸쭉함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너무 상큼상큼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손에 좀 잡기 좀 그런. 거기에다가 또 책걸상이 약간 여초 방송이잖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여성들이 좀 더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좀 제목만 봐서 절대 이런 책 읽기 싫어. 라는 책을 제가 읽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제목만 봤을 때는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꺼려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 10월 달에 올해 10월 초에 책이 나왔는데 저는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진짜 세일즈 포인트가 적은 걸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많이 외면받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들었죠. 이 제목을. 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제목은 책 제목이고 10월 초에 나온 신간이니까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테고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YG가 쓴 과학의 품격 뒷부분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연쇄살인범 캘리포니아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24일에 DNA 분석으로 몇십 년 만에 범인 잡은 그거.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그 2018년 4월 2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에 의해서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검거가 되었냐면 42년 만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이 판단한 게 8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잡혔으니까 거의 42년 만에 잡힌 거죠.
일단 42년 만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42년 놀랍네요. 만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네.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네.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검거와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이 미셸 맥나마라라고 하는 네. 여성 작가가 혼자서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추적기를 담은 책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연쇄 강간 살인범이거든요. 네. 연쇄 강간 살인범에게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게 이 미셸 맥나마라예요. 그 별명도 이분이 별명도 이 미셸 맥나마라. 별명을 붙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별명을 붙인 이유는 뭐였냐면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서 네. 최악의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 이게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수사할 뭔가 동력이 생기는 거지. 마치 그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를 네. 통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그 어두운 기억을 사회에 환기시켰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이제 그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의 역할을 한 게 이 미셸 맥나마라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네. 이 미셸 맥나마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미셸 맥나마라는 이 미제 사건을 다루는 웹사이트 트루크라임 다이어리를 개설을 해서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미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미제 사건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트루크라임 다이어리에 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미제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도 하는 네. 이런 뭐 블로그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했던 운영자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트루크라임 다이어리를 운영하는 미셸 맥나마라가 네. 가장 관심 있게 둔 미제 사건이 바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크라임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범죄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건 기록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네. 당시에 경찰들이 놓쳤던 증거들 같은 것들도 다시 찾아내고 그리고 이미 은퇴한 경찰 네. 당시에 현장에서 사건을 추적했지만은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은퇴한 경찰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당시에 네가 의심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리고 당시에 좀 더 뭔가 수사를 이런 대목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한 다음에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를 했고 기고를 한 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논픽션으로 재구성을 해서 쓴 책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고 네. 공교롭게도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미셸 맥나마라가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2016년에 이제 죽었어요. 왜 사망한 거예요? 네, 별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네. 2016년에 죽었고 2016년에 죽고 나서 그 이제 가족과 그리고 미셸 맥나마라 공동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미셸 맥나마라가 남긴 원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 2018년 초에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네. 이 책의 홍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딱 잡힌 거죠. 이야. 그래서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잡히자마자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잡았던 경찰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미셸 맥나마라의 작업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잡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 그 궁금하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은 경찰들이? 거죠. 경찰들은 일단은 인과관계 없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가? 인과관계 없다. 그러니까 미셸 맥나마라가 한 작업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잡은 거 자체와 미셸 맥나마라의 작업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왜요? 책을 보면은 매우 근접했나요? 미셸 맥나마라가 지시한 대목들을 경찰들이 네. 촘촘하게 따라갔다면 좀 더 일찍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일단은 그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재밌어요. 지금 사실 써니가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 지루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좀 약간 좀 네, 아직까지는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약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끔찍할 지금.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된 사건은 뭐냐면 1976년부터 86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인 거예요. 캘리포니아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킬러라는 소리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86년까지 12명을 살해를 했어요. 확인된 것만. 10년 동안 12명을 살해하고 최소한 50명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그 강간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남았고 강간도 처음에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서 강간을 하거나 혹은 강간하고 죽였는데 나중에는 더욱더 대담해져가지고 가족이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제압하거나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아내를 성폭력한 다음에 둘 다 살해하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성폭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니 지금 그 중에는 이제 목격자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생존자들 리스트를 그 범죄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즐거웠어 나 기억나? 하고 딱 끊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 전화 추적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경찰이 제대로 못 해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잊고 일상생활을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일상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진짜 나쁜 놈인 게 뭐냐면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자체도 진짜 나쁜 놈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려놨다고 그러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쵸. 자기가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보호를 못했죠. 보호를 못해주고 옆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남편이 지켜본 거예요? 소리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남편을 제압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을 결박을 시켜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무슨 이런 예를 들어 컵 같은 걸 올려놓은 다음에 이 컵에 물이 쏟아지면 너도 죽고 아내도 죽여. 그러니까 너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 라는 이상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완전 변태구나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을 자기가 악마이면서 변태이네.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 그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는데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저 스토리는 저도 아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거. 저 남자 범인이 경찰이었다. 네. 범죄를 잡아놓고 보니까 현직 경찰. 2018년에 검거를 하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미 범인은 72세의 노인이 되었던 거예요. 네. 마치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가 진짜 진범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때 한참 그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던 70년대 후반에 캘리포니아 경찰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을 추적할 수 있었던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추적할 수 있었던 그리고 거죠. 경찰이니까 뭔가 안 잡히는 노하우 이런 것도 조금 더 있었나 보다. 또 있었던 거죠. 정보를 또 들을 수 있었을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맥나마라의 이 책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맥나마라가
여기저기서 찾아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경찰이 좀 더 경청을 하고 그 방향대로 갔다면 네. 훨씬 더 범인을 검거하는데 빨리 검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책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 골든스테이트 킬러를 추적했던 경찰들을 만나면서 맥나마라가 어떤 단서들을 포착을 하냐면 여러 가지 단서들을 포착해요. 대학을 나왔을 것이다. 대학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세크라멘토 캠퍼스를 다녔을 것이다. 오, 되게 구체적이다. 네, 되게 구체적이죠. 네. 그리고 아마도 군복무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남편에게 했던 여러 가지 요구들이나 이런 게 군대에서 얼차려 같은 걸 줄 때 했던 요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다 많이들 가니까 네. 저게 별로 단서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겠네요. 단서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건 또 예를 들어 경찰들이 너무나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잘 피하니까 우리 중에 혹시 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증언을 맥나마라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유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살면서 네. 현직 경찰이고 현직이나 전직 경찰이고 그리고 해군 출신이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세크라멘토 캠퍼스를 나온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좁힐 수 있었을 테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도 범인을 검거했던 시기가 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찰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당시 수사할 때? 그래서 맥나마라가 답답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도 하고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책까지 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대로 증언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나 혹은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처를 안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침묵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경찰들대로 계속해서 범죄들은 쌓여가니까 이 딱 8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범죄 행각이 중단된 골든스테이트 킬러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아무도 이 골든스테이트 킬러를 잡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86년인가에 이제 멈춘 다음부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연쇄 이 살인범 같은 사람이 범죄를 멈추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가족이 생기고 딸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딸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네. 네, 그래서 아마도 가족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와이프는 있었는데 어쨌든 딸이 생기고 이제 그 딸을 보살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를 좀 자신이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맥나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 범인은 그 잡힐 때까지도 결혼한 상태였네요. 네, 맞아요. 별거 한 것처럼 되어 있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여튼 부인이 있었네요. 네, 부인이 있었고 그 사건이 드러난 다음에 이혼한 걸로 되어 있네. 그 부인은 변호사고 부인은 또 변호사고 그리고 딸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자신은 어쨌든 간에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았네.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멀쩡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캘리포니아 비교적 부천에서.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리가 있는데 어쩌면 맥나마라가 잡았을 거예요. 2016년에 안 죽었으면. 왜냐하면 맥나마라가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맥나마라가 딱 주목했던 게 201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유전자 은행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제부터는 이거 뭔가 약간 내가 속는 기분인데 유혹하는 YG 뭔가 이렇게 새 책을 재미난 책을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컨셉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왠지 자기 책을 홍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부터는 과학의 품격에
내가 이거 왜 낯이 익지 듣다 보니까 과학의 품격에 나온 이야기인 거야. 네,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는 이제 과학의 품격에다가 제가 그 캘리포니아판 살인의 추억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썼는데 이제 그 과학의 품격에는 실제로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쉽고 재미있게. 쉽고 재미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경찰이 했던 일을 맥나마라가 다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이 유전자 DB를 유전자 대조해보자 이 얘기를 맥나마라가 한 거야. 네, 옛날에? 그리고 맥나마라가 실제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은행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여럿이 재미로 조상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여러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유전자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그 사건 현장에서 획득한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유전 정보를 뒤늦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전 정보를 올리면 매칭을 시켜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 킬러와 유전적인 정보가 유사한 친척들이 확인이 될 테니까 그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면 1970년대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았었던 해군 출신이자 경찰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 보면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지목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얘기를 이제 책의 원고에다가 죽기 직전에 원고에다가 쓰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유전 정보를 뭐 올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맥나마라의 작업이 검거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맥나마라의 이 집요함이었다면 경찰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지목하기 전에 맥나마라가 먼저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로는 박진감도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이 맥나마라라는 분은 아까 뭐 이렇게 범죄 사이트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 별로 돈 안 되는 일일 거 아닙니까? 뭘로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책을 쓰고 범인이 잡히고 책도 대따만이 팔리고 유명해져서 막 방송 출연료도 받고 이렇게 좀 오랜 노력을 보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책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쇄나 이런 거는 남편한테 갈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그리고 실제로 책을 내는데 남편이 또 중요한 기여를 했고. 예. 어쨌든 지금 아마존 들어봤더니 대단한데 리뷰가 7,700개가 달려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어떤 작가가 추적을 해서 거의 이 암흑에로 지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책이 나왔는데 불과 1년쯤 후에 혹은 몇 개월 후에 그 예측의 상당 부분이 맞아가지고 진짜 범인이 딱 검거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책이 화제가 되죠. 화제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화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제는 되는데 별로 안 팔릴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많이 팔렸습니다. 네. 이걸 근데 재밌긴 한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두껍지 않아요. 안 두꺼워요? 안 두껍습니다. 내가 이 끔찍한 얘기를 게다가 과학의 품격도 읽어서 대충 아는데 그런데 꼭 읽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포인트가 뭔가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범죄를 보통 소설 픽션으로 접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픽션으로 접하는데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그러니까 논픽션이라는 게 픽션과는 또 다른 엄청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추적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떤 범죄 픽션과 비교해도 그 스릴 넘치는 부분에서 뒤지지 않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실제 읽어본 다음에는 소개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뜻밖에도 그 범죄 현장의 끔찍함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극하지는 않아요. 선정적이지 않아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네, 전혀 선정적이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피해를 범죄 피해를 야기한 가해자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이 집요함과 그런 약간의 그런 일념 같은 것들이 이 책 전체에 막 드러나요. 그래서 스티븐 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책은 빛과 어둠을 대표하는 정신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집착, 즉 밝음에 대한 집착과 어둠을 향한 집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네. 이 작품의 특별함이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어둠의 반쪽이고 저자 미셸 맥나마라는 빛의 반쪽이다. 이 책은 두 정신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다. 하나는 병들고 무질서한 세계, 하나는 지적이고 단호한 세계. 저는 자 그리고 네. 마이클 코널리 지금 필살기를 지금 다 쓰고 계신데 네. 스티븐 킹과 마이클 코널리 YG가 좋아하는 네. 마이클 코널리는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앉은 자리에서 독파할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있다. 자 이제 네. 다음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 괴물을 잡고자 하는 집착을 다룬 소름 끼치는 범죄 실화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는 괴물은 물론이고 추적자에게도 똑같이 넋을 빼앗기게 된다. 미셸 맥나마라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고스란히 되살릴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애와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애와 통찰력, 품위를 잃지 않는다. 최고의 범죄 실화 논픽션이다. 그 스티븐 킹, 마이클 코넬리 얘기도 했지만 이 책의 인트로덕션을 쓴 사람은 길리안 플린이네요. 길리안 플린이에요. 이거 네. 나를 찾아줘. 네. 본걸의 저자. 네. 범죄 소설 쓰는 그렇죠. 분이 추천사도 아니고 인트로덕션을 써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른바 범죄 소설의 마스터들이 네. 그들은 픽션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허구는 사실을 넘어설 수 없는 거군요. 네. 이제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유혹하는 YG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편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YG가 지금 준비해온 중요한 또 아이템 중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네. 뭐요? 남편. 내가 아까 인생은 남편이 결국 받겠네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나름 또 유명한 사람이고 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보기 전에는 제대로 기억에 담아두지는 못했었는데 이름이 뭐였죠? 패튼 오즈왈트. 네, 패튼 오즈왈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예요.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뭔지 모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배우이자 코미디언 얼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다. 네, 패튼 오즈월트와 미셸 맥나마라가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딸을 두고 네. 가족을 10년 이상 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셸 맥나마라가 죽고 나서는 이 패튼 오즈월트라고 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코미디 배우가 굉장히 열심히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조력을 받아서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책을 냈고 네. 이제 뒤에 이제 책을 닫는 말도 남편이 패튼 오즈월트가 썼습니다. 네. 네, 하지만 2016년에 그 미셸 맥나마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네네. 그 남편이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해서 2018년에 책이 나오고 책에 후기도 썼잖아요. 하지만 2017년에 재혼했다는 거. 네, 그렇다고요, 그냥. 네. 재혼했다는 거. 그래서 네. 아마도 책걸상 애청자 중에서 이제 범죄 픽션이나 범죄 논픽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를 읽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읽어야 할 책의 목록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트루먼 카포티는 네. 보니까 써니가 별로 이렇게 감탄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구냐면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원작자예요. 그래요? 자, 인 콜드 블러드 설마 인 콜드 블러드보다 지금 이 어둠 속에 뭐라고요 이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이게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 논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인 콜드 블러드는 트루먼 카포티가 되게 그 캔자스의 황량한 농가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2명의 살인범을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살인이 어떤 맥락에서 살인이 준비되었고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재밌고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읽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범죄에 이 트루먼 카포티가 약간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약간 불쾌했어요. 예. 그럼 반대로 근데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인 콜드 블러드와 비교했을 때는 읽는 맛이라던가 그런 건 아무래도 본인이 또 직접 완성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만은 저는 그 스티븐 킹이나 혹은 마이클 코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내가 찾아내고 단죄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집요함과 팽팽하게 맞서는 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책에서. 그런 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굳이 편을 들자면 저는 인 콜드 블러드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편을 들고 싶어요. 근데 인 콜드 블러드는 어쨌든 이게 이제 거의 다큐멘터리지만 소설로 분류되는 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그냥 르포르타주? 네, 르포르타주예요. 네. 전혀 뭐 소설적인 요소 전혀 없는 그 시간 순대로 이렇게 쭉 아니요, 그렇지도 가나요?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읽는 맛을 많이 부각은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간순 연대기순으로 쭉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 사건의 피해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 이야기, 생존자들이죠. 네.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그때 경찰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는 큰 기대 없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써서 어쨌든 제 책에도 담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맥락을 좀 파악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딱 들었는데 진짜 들자마자 너무나 몰입해가지고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YG의 이 책을 좀 소개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YG. 네. 유혹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힘드네요, 이거. 유혹하는 YG. 네, 힘드네요. 써니는 어떻게 저 책 한번 읽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그 전에 뭐 한 줄 평 같은 걸 하자면 유혹에 대해서? 아니요. 이 책에 대해서 일단 안 봤는데 어떻게 한 줄 평을 합니까? 이 유혹한 내용으로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대한 한 줄 평을 해야지. 그렇죠. 유혹에 대한 한 줄 평은 세상에 권선징악은 아직 살아있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권선징악이 그냥 존재하는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미셸 맥나마라 같은 사람의 집요한 노력 그리고 뭐 헌신 통찰 이런 게 전제가 되었을 때 권선징악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고 사회가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건도 잘 모르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뭐 혹은 90년대 그 미국 사회의 모습 같은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벽 같은 거 있고 지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이게 JYP는 또 이 책 읽으면은 이렇구나. 왜냐하면은 그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어떤 때냐면은 오렌지밭 갈고 거기에 도시가 들어설 그럴 때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범죄들이 어떻게 따리를 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중산층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범인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타깃이 된 그 가족이나 여성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미리 감시하는데 너무나 절묘한 조건을 제공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밖에서 너무 잘 들여다 보이는 건 안 좋아.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미셸 맥나마라가 절묘하게 배치를 한 거죠. 이게 이 범죄라는 게 단순하게 한 악의 분출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사회의 조건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폭발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라는 이야기도 이 논픽션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힘들구만 이거. YG가 되게 야심차게 유혹을 하다가 지금 약간 현타 왔어요. 현타. 그러니까 읽지 마.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생기긴 하는 게 인콜드 블러드하고 계속 이제 결이 다르다. 사실 인콜드 블러드는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선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끔찍하고 드라이하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걸랑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선정적인 묘사 같은 걸 최대한 억제했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아 근데 그걸 재밌죠. 또 재밌다 그러고.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근데 약간 자꾸 말이 길어지.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네.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겠는지 소개하면서도 좀 걸렸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간접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끔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도 약간 주저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 미셸 맥나마라라고 하는 한 여성 작가의 약간 그런 영웅적인 노력, 집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더 강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유혹의 멘트였나요? 네. 자, YG가 열심히 유혹을 해봤는데요. 써니나 JYP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홀딱 넘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말을 할까요? 첫 시간에 아픔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써니는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판정까지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근데 오히려 스티븐 킹의 추천사가 제 마음을 움직일 뻔했는데 두 세계관의 싸움이다. 네. 거기에서 조금 매력을 느꼈으나 YG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리고 또 제가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넘어오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넘어올 것 같습니까? 청취자분들이 넘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뭐 청취자분들도 뭐 많이 넘어오진 않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 유혹하는 YG 책의 선정은 YG가 100% 혼자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책, 자기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온 저런 깜찍한 발상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추천하고 막 듣는 책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새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반응이 없네요, 이 책은. 네, 진짜.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맥락에 놓인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불편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범죄에 대한 묘사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그 고통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왜 굳이 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책은 우리나라에도 좀 끔찍한 범죄들이 많았고 그 범죄들이 잡히거나 혹은 출소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읽어야겠다. 네, 그래서 인 콜드 블러드 저는 그냥 딱 책걸상 애청자 중에서 인 콜드 블러드를 읽으셨거나 혹은 읽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인 콜드 블러드와 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과학의 품격. 네, 그리고 재밌게 읽으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읽고서 뭔가 이 뒷얘기를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과학의 품격을 읽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행 준비의 기술 얘기할 때는 방금 얘기하는데 YG가 지책 얘기하면 또 하지 말라 그런다. 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혹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힘들다.